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카피라이팅 비법에 관한 책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진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넘어서요. 사실 설득이 필요한 모던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맞아요. 그 오바마 캠프 웹사이트 버튼 문구요. 등록하기. 이걸 더 알아보기로 살짝 바꿨는데 구독자가 18%나 늘었다면서요? 네네. 와, 진짜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가 딱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독자나 고객이 망설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카피의 비밀.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 파소나 법칙 있잖아요. 문제 제기, 공감, 해결책 제시, 제한 좁히기, 그리고 마지막 행동 촉구. 이 흐름에서 마지막 행동, 즉 액션 단계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자료에서도 카피의 진짜 목적은 정보 전달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CTA, 콜 투 액션, 이게 명확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읽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딱 길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보통 좀 정중하게 하려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좀 모호하게 말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18시 5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십시오처럼 아예 구체적인 행동을 딱 지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 훨씬 명확하네요. 네, 명확해야 행동으로 이어지니까요. 애매하면 그냥 몸서리게 되거든요. 그 구매 버튼 누르기 직전에 망설이는 거요. 그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안내 문구 하나 바꿨는데 행동량이 200까지 차이 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좀 놀라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핵심은요,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수고로움이나 불안감, 이걸 미리 덜어주는 데 있어요.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언제까지 발송이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에요. 네. 언제까지 신청하시면 배송비는 저희가 낼게요. 간단하게 정보만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취소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요. 아, 훨씬 부드럽네요. 네, 뭔가 쉽고 안전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배려가 결국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고객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 같은데 선택지를 단순화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잼 실험 얘기죠. 네. 24가지 잼보다 6가지 잼을 보여줬을 때 구매율이 10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자료에서는 그걸 그냥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걸 넘어서요. 그 선택지들 간의 가치 차이가 좀 불분명할 때 사람들이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해요. 분석 마비요? 네. 그러니까 뭘 골라야 할지 너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고민 없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 제안 하나를 명확하게 주고 쉽게 행동하게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질문을 던지는 방식도 좀 신기했어요. 6개월 안에 차 사실 건가요? 이런 질문 하나가 실제 구매율을 35%나 올렸다는 그 프라이밍 효과요. 네, 맞아요. 질문에 진짜 그런 힘이 있나 봐요. 이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 뇌가 자기도 모르게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묘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처럼 카피 끝에 관련된 질문을 슬쩍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 주제를 독자 머릿속에 딱 심어주고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꽤 효과적인 기법이죠. 기간 안정, 선착순 마감. 이런 문구는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손실회피 편향을 건드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해요. 손실 회피요? 네, 사람들은 뭘 얻는 기쁨보다 가지고 있는 걸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이거 놓친다. 이런 느낌을 딱 줘서 바로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방식이죠. 그렇군요. 근데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이게 진짜 한정된 게 아닌데 그냥 한정이라고 포장하면 안 돼요. 그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하긴 맨날 한정이라고 하면 안 믿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행동을 망설이는 또 다른 큰 이유.
아, 이거 샀다가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리스크 리버설, 위험부담 전가 전략이죠. 위험 부담 전가. 네, 만약 만족 못하시면 저희가 100% 환불해 드립니다. 추가 비용 같은 거 절대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판매자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게 고객의 그 심리적 안정감을 엄청나게 높여서 구매 결정이라는 행동의 문턱을 확 낮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되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기법들을 써서 마지막에는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세요.처럼요.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동사를 써서 직접 지시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료에서는 편지 쓸 때 추신, PS처럼 글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행동 요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네, PS 중요하죠. 오늘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결국 좋은 카피라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냥 정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행동의 장벽을 낮춰주는 되게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는 이런 행동 촉구의 원리들 있잖아요. 네, 이걸 단순히 물건을 팔거나 마케팅하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뭐 좋은 사회적 캠페인에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데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어쩌면 당신의 글쓰기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